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마주치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사실은 우리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요. 이게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외국인 인력 관리 문제가 어떻게 한국 기업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ESG 과제가 되었는지 그 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좀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에이, 설마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회사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가 외국인 인권 문제로 딱 걸려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퇴출된다면요. 그럼 우리 회사 생산 라인도 그대로 멈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아주 냉정한 비즈니스의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ESG 경영,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말은 정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S, 즉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더 이상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얼굴, 그들의 근무 환경에서부터 시작되는 아주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왔던 인력 관리의 규칙이 지금 어떻게 완전히 판이 뒤집히고 있는지 그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왼쪽, 이게 바로 과거 방식이죠. 그냥 우리나라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비용 아낄까? 이것만 고민하면 됐습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협력사의 협력사에서 일하는 그 모든 사람의 인권까지도 우리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관리의 범위가 국경을 그냥 넘어버린 거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공급망 실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치 길게 늘어선 도미노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끝에 있는 도미노 하나만 살짝 잘못 건드려도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이제 기업은 우리 회사라는 첫 번째 도미노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랑 연결된 모든 도미노들이 잘 서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전부 다 점검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럼 대체 누가 이런 엄청난 변화를 이끌고 있는 걸까요? 그 보이지 않는 손? 그게 바로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글로벌 규례라는 칼날입니다. 지금부터 이 칼날이 얼마나 날카롭게 우리 한국 기업들을 겨누고 있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이 표를 좀 보시죠. 유럽연합 전체에 적용되는 CSDDD,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그리고 애플이나 지멘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아예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요구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 착한 기업이 됩시다 하는 캠페인이 절대 아니고요. 어기면 수천억, 수조 원의 과징금을 내거나 아예 거래 자체가 끊길 수도 있는 정말 무서운 비즈니스 룰입니다. 5%. 이 숫자가 작아 보이세요?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매출이 아니라 그 기업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총 매출의 5%예요. 만약에 10조 원짜리 회사다? 그럼 과징금만 5천억 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 이거 한 해에 농사 지은 거 그냥 다 날아갈 수도 있는 엄청난 리스크죠. 독일은 한술 더 뜹니다. 최대 8억 유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에요. 웬만한 중견기업은요, 그냥 벌금 한 방에 회사가 공중 분해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규제를 지키는 건 그냥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 문제가 된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제 글로벌 대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 부품을 대는 우리 중소협력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협력사의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전체 공급망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말 그대로 아킬레스건이 된 거죠. 자, 이제 시선을 우리나라로 한번 돌려볼까요? 정부도 이런 흐름을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KSG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생존 매뉴얼이자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건강검진표 같은 거예요.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특히 S, 즉 사회 영역에서 아주 구체적인 걸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당신네 회사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렇게 자주 그만두나요? 혹시 국적 다르다고 월급이나 대우를 다르게 하진 않나요? 이런 것들이요.
이제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기업의 가치도 투자 유치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는 이 5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책 만들고 위험 찾아서 해결하고 그게 잘 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고 또 그걸 바깥에 투명하게 알리고 이 사이클이 계속 살아 숨쉬면서 돌아가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해외 투자자들이나 글로벌 고객사들이 우리 회사를 볼 때 뭘 가장 유심히 들여다볼까요? 바로 이 항목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압도적이죠? 바로 강제 노동입니다. 이건 아예 용납이 안 되는 항목이에요. 설마 우리 회사에 강제 노동이 있겠어? 싶으시겠지만 되게 간단해요. 외국인 근로자 여권을 회사가 그냥 보관하고 있다? 이것도 강제 노동입니다. 빚을 핑계로 다른 데로 옮기지 못하게 막는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2년부터 국제노동기구 ILO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은 더 이상 그냥 국제적인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 그것도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국내법이 됐어요. 다시 말해 강제노동은 이제 하면 안 되는 나쁜 짓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어요. 자, 지금까지 좀 무섭고 위협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파도에 그냥 휩쓸려 갈 순 없잖아요. 지금부터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3단계 생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3단계예요. 첫 번째 1단계는 준수, 즉 방어입니다. 일단 법부터 제대로 지켜서 리스크를 막는 거죠. 2단계는 통합, 즉 확장입니다.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협력사까지 챙기는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가치 창출. 이게 바로 도약입니다. 단순히 리스크를 막는 수준을 넘어서 이걸로 더 좋은 회사를 만들고 훌륭한 인재도 끌어모으고 기업 가치를 올리는 단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효과가 한눈에 들어오죠? 단순히 법만 지키는 건 말 그대로 리스크를 막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단계, 두 단계 나아갈수록 공급망은 튼튼해지고 회사 평판은 올라가고 결국 돈도 더 잘 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전략적인 ESG 경영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벌금 안 내려고 문제 안 생기려고 겨우겨우 리스크를 막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이 변화의 흐름을 기회로 삼아서 회사의 미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외국인 인력 관리는 더 이상 비용이 아닙니다. 회사의 매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